고려 시절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고구려 평원왕 시절에 온 나라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울보 평강공주가 보석이 담긴 귀금속 꾸러미를 들고 호련히 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평강공주가 향한 곳은 성 밖의 가장 가난한 동네, 바로 바보 온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바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에 바보 온달은 굶주림을 참다 못해서 산에 올라가 느릅나무의 이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온달은 하필 이 느릅나무의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온달과 느릅나무의 드라마틱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바보 온달하고 평강공주의 전설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느릅나무 공부하다가 왜 갑자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나오느냐? 바로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맺어지게 된 그때의 느릅나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 느릅나무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러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전설이 엮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보 평강공주가 궁궐을 떠나게 된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고려시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고구려 평원왕 시절, 궁궐에는 조금 특별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울보 평강공주였습니다. 어릴 때 평강공주는 툭 하면 울었습니다. 공주가 울 때마다 평원왕은 장난처럼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바보처럼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버릴 거다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궁궐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온달은 가난하기로 유명한 청년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울보 평강공주는 아리따운 소녀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느 날 왕은 의젓하고 늠름하면서 출중한 귀족 집안의 훌륭한 청년과 혼인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강공주는 조용히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울 때마다 온달에게 시집 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왕의 명령이나 말씀은 곧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입니다. 그러므로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하고 평강공주의 이 단호한 말에 궁궐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평원왕은 크게 노했습니다. 어떻게 그 거지 같은 바보 온달에게 왕의 딸을 시집 보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노발대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강공주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공주는
귀금속 장신구 몇 개만 챙긴 채 홀로 궁궐 문을 나서게 됩니다. 왕궁의 공주님께서 거지 청년을 찾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며칠 동안 고단하고 피곤한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온달이 사는 초가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평강공주가 초가집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온달이 사는 초가집에 도착한 평강공주가 문을 두드리자 문 안에서 한 노인이 나옵니다. 바로 그 노인은 온달의 어머니였습니다. 온달의 어머니는 눈이 먼 장님이었습니다. 공주는 조용히 말을 합니다. 저는 온달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자 노무는 놀라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집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노무는 문득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주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나고 손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공주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귀하신 분께서 함께할 사람이 아니랍니다. 누군가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곳까지 온 것이라면 어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주의 대답은 조용하면서 단호했습니다. 저는 온달의 아내가 되려고 온 사람입니다. 초가집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바보 온달은 왜 느릅나무의 껍질을 벗기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느릅나무 껍질에 비밀이 무엇이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가 바보 온달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 같은 시각에 바보 온달은 산 속에서 이 느릅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바보 온달은 하필 이 느릅나무를 찾아가서 껍질을 벗기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릿고개를 살아남기 위한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이 느릅나무의 껍질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껍질은 단단하고 거칠지만 그 속에는 부드러운 내피라고 하는 속껍질이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속껍질에는 전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전분을 꺼내 가루를 만들어 죽을 끓이거나 떡을 해 먹으면 굶주림으로 뒤틀린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릅나무는 백성의 목숨을 살려준 나무입니다. 사실 이 느릅나무의 속껍질은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구황식품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음력 4월달이 되면 보릿고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계절은 지난해 거두어들였던 곡식이 모두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속껍질하고 느릅나무 속껍질을 벗겨 굶주림을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절에 흉년이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구황찰료 1554년에 편찬된
구황찰료라고 하는 책에는 흉년을 대비해서 백성들이 반드시 비축해야 할 비품 1순위로 이 바로 느릅나무 껍질을 꽂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릅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사랑의 생명을 살리는 나무였습니다. 이번에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에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던 온달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궁궐의 공주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의 거친 손을 보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책임감,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면서 한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평강공주가 선택한 건 바로 바보 온달이 아니라 느릅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기는 하지만 속이 꽉 찬 바보 온달의 성실한 강인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청년 바보 온달과 왕의 딸 평강공주는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한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의 도움으로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말 타는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고 무술을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보라 불리던 온달은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이 되어 후주 시절의 무제가 쳐들어왔을 때 온달이 전장에 나가 싸워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흘러 오늘날 우리는 굶주림의 느릅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나무가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렸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느릅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역사 속 생명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랐다가 느릅나무를 만나게 된다면 이 나무가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역사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